우선은 모국어가 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외국어가 왔을 때 좀 수월하다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베니오 신대표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정음언어 학습 상담센터의 이현정 원장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합니다. 네, 네. 간단하게 원장님 이력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정음 언어발달 학습 상담센터의 이현정이고요. 언어치료사는 지금 17년 차가 된 것 같아요. 언어치료로 뭐 학사 석사하고 한 곳에서 쭉 한 13년 일을 하다가 내 것을 좀 해보자 해서 정음센터가 지금 2022년 1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4년, 5년 차로 들어가나 봐요. 그렇게 해서 22년도에는 혼자 했어요. 이제 스타트해서 하고 이렇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가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한 명씩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넘어가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네. 게 뭐 대학원도 강의 나가시고 네. 뭐 이제 별도로 강의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시잖아요. 네. 이제 가정도 있으신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강의는 사실 센터를 운영하기 전부터 했었었고요. 재밌어 했어요. 제가 재밌어요. 네. 내가 아는 거 좀 알려주고 이런 거를 재밌어 하는 문화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사실 계속 네, 계속 좀 이렇게 들어오면 하고 주기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의 강의는 이제 겸임 교수를 한번 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작을 해서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이렇게 너무 장기로 하기는 좀 힘들겠다. 센터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맞는 과목들이 오면 이게 지금 대학원이나 학부나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사실 이제 복지관이나 부모교육이나 그러거나 특강이나 이런 거는 좀 자주 하는 편이어서 사실 지금 오늘도 목이 이제 이런 것이 월요일에도 하나 했고 네. 화요일도 오전 오후로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수업을 이제 계속 했고 그래서 이제 목이 근데 만날 시간이 네. 지금밖에 없어서 그러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체력은 좋아서 하니까 사실 잘 모르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오긴 하더라고요. 힘듦이. 네. 그때는 건강 관리를 좀 하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벌려고 네.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니까 건강 관리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네. 마사지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초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좀 여유가 좀 있으시겠네요. 네, 그래도 이제 유아는 벗어나서 네. 낮 시간에 아이들이 와요. 저희 센터로? 아이들이. 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네. 매일 오진 않지만 와서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엄마랑 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뭐 학원 갔다가 집에 가고 저녁에 아빠가 또 좀 있다가 제가 저녁에 없는 날은 아빠랑 있고 제가 또 늦게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빠가 늦으면 제가 좀 일찍 그러니까 둘이 계속 협업을 동지예요. 협업을 해가면서 네. 아이들도 이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니까 네. 되게 좋은 네, 것 네. 같아요. 네. 아이들도 압니다. 이제 엄마가 계속 공부하는 것도 알고 왜냐면 아이들이 있을 때도 이제 박사를 좀 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알고 뭐 연수도 계속 듣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도 저는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크고 나서 보여줄 모습이 아이들의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네네. 이 불을 켜고 이 집에 사는 돈도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알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멋있으십니다. 예. 현실은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22년에 홀로 개업하시고 네. 개원을 하시고 5년 만에 상당히 네. 짧은 시간에 10분이 선생님 들으셨는데 네. 어떤 점에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끌어당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물론 뭐 돈도 버는 거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자 해서 처음에는 언어 치료만 했어요. 다른 네. 과목 다 없고 네네. 내가 계속 할 일이니까 재밌게 잘하는 거 그리고 1번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사실 정말 저희는 퇴사율이 적거든요. 4년이 넘지만 네. 치 못하게 이제 퇴사하시지 않은 이상 거의 없고 다 합쳐도 다 3분 이렇게밖에 안 되시는데 그거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가? 그러니까 결이 같은가? 결이 뭐 이렇게 같은가. 그런 분들을 잘 모시려고 했고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분들이 많이 두드려 주셨어요. 네, 근데 두드려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만났는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분이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급해도 같이 네. 하지 못하겠다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네네. 저의 지금 제가
제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는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네. 치료사가 성장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커가자.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신 분인가가 1번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계신 분들이 계속 처음보다는 장족의 발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네. 어머니들도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치료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같이 제가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지를 아시니까 그것을 알고 올해도 계셔 주시는 것 같고 소개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더딜 수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그쵸. 거니까 그게 지금은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속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돈 들여 홍보하는 게 없거든요.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화가 많이 와요. 블로그든 뭐 인스타든 관리를 해준다는데 그거는 아예 없어요. 제가 다 하는 거고 그런 건 해봤었긴 하거든요. 뭐 약국 봉지에 들어가는 이런 건 해봤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없고 지금은 오로지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네, 조금 그런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까? 진정성과 긍정적인 아우라가 그렇죠? 전달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언어 치료로 사셔서 이제 언어 치료실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 옆방에 가면은 언어 치료실이 8칸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봤을 때 언어 재활이 중점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키워가시고 싶으신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더 키우지는 않을 건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언어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감각통합 수업이 늘어난 이유는 처음에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 아이들의 발달적인 부분에 있어서를 전체적인 발달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통합 수업도 하게 되었고 원래 이제 미술심리치료나 RT 중재는 있었는데 미술심리치료는 학령기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처음부터 있었고요. 다행히도 선생님들이 오시는 분마다 잘 맞아졌었고 감각통합도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결대로 하시는 분이셔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협업이 가능한 영역 내에서 넣자였고 영역들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이제 다일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계속 잘 유지시키느냐일 것 같아요. 유지시키면서 선생님들이 성장해가는 것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저도 모르는 거고 선생님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지금 사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이들 숫자가 잘 유지되는 게 저는 1번이고 지금 이제 5년 차인데 흰머리 될 때까지 치료사 하자가 이제 1번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제 규모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줄어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여기 가면 그래도 아이들이 왜 그런지를 좀 잘 파악하고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하더라. 그런 곳이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조금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체력도 관리하고 잘 해야 되는 게 목표? 것 같아요. 재무심리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거를 받았어요. 거기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됐으면 좋겠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나오잖아요. 생각한 게 있으니까. 원장님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방향 가고 싶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네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주셨긴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었고 오시는 것도 맞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만나긴 했는데 그죠. 근데 평소에 그건 있거든요. 예전에 저의 사수이신 분이 그런 걸 건네신 적이 있어요. 제가 완전 초임 때 취직 한 달 때 어떤 치료사가 되고 싶냐 그는 절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질문 받고 제가 난 어떤 치료사가 되지? 라고 처음 그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쨌든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어쨌거나 건강하게 성장하면 좋겠고 웃으면서 뭔가 좀 되면 좋겠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오픈을 할 때도 이름을 만들 때도 그렇고 상호명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 때도 그렇고 어떤 철학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 생각을 해놓은 거대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멋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정음의 철학은 뭔가요? 네. 제가 그 로고랑 상호명도 만들긴 했는데 저희 상호명 밑에 보면 현명하고 따뜻하게 라는 글자가 있어요. 네. 이제 이걸 이제 넣게 된 것도 현명하다라는 단어가 네. 똑똑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기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대로만 적용하면 그거는 우리가 인간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똑똑함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함이라는 단어가 좀 필요하겠다. 배운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치료사. 그리고 하나는 따뜻하게였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인 거고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는 일이어서 적어도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따뜻함이 배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절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문적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아이들에게는 따뜻하게 자기의 그 어떤 능력치를 그대로 이해만 해주고 인정만 해줘도 아이들은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밑에 로고에 들어가 있는 현명하고 따뜻하게가 저희의 주 철학이 되고 선생님들도 그것이 좀 잘 배일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뭐 제가 조금 세워나가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장님, 원장님의 그 가치관, 방향이 정말 이제 운영해 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혹시 이제 센터를 만드시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원장님의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은데 마인드를 이렇게 딱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이렇게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RT 중재 운영이사로 재직 중이시던데 그 RT 중재가 좀 어떤 것인지 이제 비전문가인 저에게 중학생 수준에서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은 어쨌든 언어치료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RT를 한 지가 한 14년이 되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부터 했었고 자격을 취득해서 수업도 하고 있는데 RT 발달 중재는 이제 부모님이 매개체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아이랑 어떻게 놀이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도록 기본적인 중점은 아이의 주도성과 아이의 능동성을 위해서 부모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근데 보통 치료는 다 아이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늦은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을 이제 직접적 중재를 하는데 물론 아이의 기질에 따라 그 부분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그러한데도 어쨌거나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보면 40분 보는 거고요. 부모랑은 계산해보면 하루에 아무리 어린이집 학교를 가도 3-4시간 이상씩은 보거든요.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을 부모랑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훨씬 몇 배 이상 부모가 중요한데 그냥 치료사로 해봤을 때도 저희가 아무리 뭐 전문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방법이 또 같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냥 머리로 했었는데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음을 만들 때도 언어치료와 RT 중재는 무조건 같이 간다 해서 지금도 저희가 RT실에 앉아 있는데 여기가 RT실이거든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이 치료가 혹은 이 공간에서 어머니들이 아이와 같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영유아가 오면 거의 처음은 엄마랑 하는 수업을 먼저 합니다. 아빠랑도? 네, 아빠랑도 합니다. 그래서 아빠랑도 처음에 확인하고 엄마와 아이와 아빠와 아이와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에 따라서 중재를 들어가서 엄마가 조금 그래도 엄마는 치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이 엄마의 기질대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제 이게 된다. 그러면 그럼에도 아이에게 어떤 아직까지 어려움이 남아있다. 그거는 진짜 전문가인 언어 치료사가 이제 중재를 시작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 성장이 훨씬 빨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 초에 굉장히 바빴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감성 코칭을 또 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심리가 되게 불안했었다가 많이 안정이 됐어요. 이제 와서 아이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 보니 내가 지금 이 안정적인 마음이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좋겠다라는 후회가 어제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희가
어머니들도 저도 맞벌이인데 네, 네. 또 요즘 맞벌이가 많으니까 네. 아이랑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야 좋은 걸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네. 적은 시간을 줘도 질적으로 아이랑 어떤 그 10분, 30분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엄마가 키우고 싶어서 엄마가 키우지만 네. 그러지만 그 시간이 정말 아이에게 좀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를 좀 생각해봐야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일을 해서 아이가 늦은 것 같아 이거는 사실 그렇지 않고 엄마가 짧은 시간이어도 얼만큼 아이에게 물론 양도 많으면 좋겠지만 네네네.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의사소통하는지가 아이한테는 다르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좀 사전 좋죠. 준비를 하는 그런 좋죠. 코스도 네. 있었으면 네, 지금 부산에서는 지역사회 바우처에서 예비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적용하고 있는데 네. 가족마음이음 서비스라고 네네네. 해서 네. 예비 부모가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잘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간혹 뭐 이렇게 조리원이든 네네네. 그리고 보건소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잘 안, 뭐 아이를 케어하는 거는 들으시던데, 그쵸. 네, 몸의 케어. 네. 근데 이제 육아와 관련된 거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 때보다 더 많이 생겼어요. 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네네네. 그런 거 좀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혜택이 참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그 베니어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정말 뜬금없이 뭐 브로셔 비치도 되나요? 아니면 뭐 저번에 했던 체험형 행사에 뭐 피팅데이를 해도 되나요?라고 이제 흔쾌히 동의해 주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뭐 같이 살자. 네. 저도 이제 어쨌거나 그 저의 일자리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사장님도 그러신 것 같았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일과 아이들에게 전혀 관련이 없는 거라면 굳이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 상술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었는데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고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뭐 인연이 되려고 했을까요?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근데 좋은 어쨌거나 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시작점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을 주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저희 베니어북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뭐 성장하는데 어떤 자그마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 집에 첫째가 지금 보면 그냥 일반 친구긴 한데 뭐 5학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무릎이나 뭐 이렇게 발목이 자주 아프다 했거든요. 근데 뭐 부딪혀서 그런가 뭐 줄넘기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게 걸음걸이를 이 녀석이 좀 다르게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꿈치부터 걷는다든지.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아이들이 특히 남자애들은 신발이 빨리 닳아가지고 맞아요. 정말 한 해 몇 개씩 사거든요. 그래서 대충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장님 뵙고 제가 보면서 첫째가 이렇게 조금은 이런 기능성이 들어간 신발을 신었으면 어땠으려나. 왜냐면 워낙 발목도 좀 약하고 되게 말랐거든요. 거기서 이 친구의 걸음걸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은 더더욱이 유아 때, 영아 때부터 조금은 꼭 뭐 발달장애가 아니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조금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뒤꿈치를 잘 안 하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훨씬 어머니들이 좀 편하게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이제 베니어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좀 이거를 하는 게 맞나도 싶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시장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매일 고민이에요. 이게 잘하는 건가? 근데 원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면 또 힘이 나고 똑같습니다. 매일 그 고민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점 하나 여쭤볼게요. 저번에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문화 가정이었던 저희 딸이 한 만 4살까지 이제 러시아어나 한국어나 둘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혀 육아에 대한 이제 저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이 늦는가 보다라고만 했지, 원장님 같이.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단순히 집에서 이제 뭐 2가지 언어를 써서 애가 말이 늦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무발화 때문이었는지
배웠는지가 궁금하고요. 이제 보통은 사회적으로 네. 영어 교육을 조기 교육을 하는 분들도 네. 있고, 어려서 빨리 해야 된다는 네. 분들도 있고, 한 언어가 체계가 잡히면 네. 이제 다른 외국어를 해야 된다는 네.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무발화라는 이제 이 단어가 치료에서 쓰여지긴 했는데 네네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이때의 아이도 이제 그 시기를 봐야 되겠지만 말이라는 이렇게 소리로 나오는 말은 하지 않지만 나머지의 의사소통과 언어가 어땠을까? 이렇게 눈치라도 그런 건 다 보면서 봤어요. 지시를 따르고 네. 뭔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는 되는. 하는데 네. 자기가 표현을 못하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의사소통을 못하지는 않는 친구인 거고 네네네.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네. 뭐 무언가가 지금 자기한테는 어려움이 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국어가 되든 러시아가 되든 이 친구가 지금 그 살아갈 환경이 어디냐가 1번이고요. 네. 그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국이다. 네. 한국에서 계속 살 거다가 되면 한국어에서 할 수 있는 소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뭐 가 따라해봐, 아 따라해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네네네. 우선 언어는 저는 어쨌거나 언어나 말은 즐거워야 돼요. 평생 쓸 도구잖아요. 그쵸, 그쵸. 네. 뭐 학습할 때 공부할 때 쓸 게 아니고 내가 이 나라에서 여기서 이 나라가 아니더라도 네. 살아가면서 쓸 도구이거든요. 이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게 한국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러시아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그 친구 환경에 따라서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중 언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영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어 영어라고 했을 때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뭐 이걸 떠나서 이 친구가 이 말이라는 도구를 언어에 그 포함을 해서 의사소통 도구로 쓰고 있는가. 근데 그거에서 그 체계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때는. 이제 영어나 그러니까 한국어를 떠나서 일단 말하는 것 자체가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무언가 소리를 냈더니 엄마가 반응을 해줬어. 사회적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이걸 알게 됐어. 그럼 내가 또 이 소리를 내볼까? 그것도 반응을 하네? 이 소리는 어때? 그런데 우리 엄마가 쓰는 말들을 따라해보니 뭔가가 의미가 만들어져.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언어가 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한국 아이지만 미국에서 살아갈 거고 미국에서 그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영어로 시작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한국에 전혀 1번이 아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 살 거고 엄마가 그 미국 분이신데 한국에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조금 한국어를 배워서라도 저는 이 아이가 살아갈 환경에서 1번으로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거는 설이 많긴 하던데 제가 찾아본 바로서는 우선은 모국어가 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외국어가 왔을 때 좀 수월하다는 있어요. 왜냐면 그 체계라고 하죠. 이제 언어 체계가 좀 만들어지고 다른 언어가 들어왔을 때 그 체계를 바탕으로 이걸 익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미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엄마 아빠도 계속 같이 쓸 거야. 그래서 이 외국어를 잘 쓰게 하려면 집에서 이 두 언어가 다 가능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영어든 한국어든 뭐 다 쓰던지 아니면 한 분이 영어 한국어를 다 쓰던지 그러면 가능도 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느려질 수도 있죠. 약간의 혼란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먼 미래를 보면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우선은 이중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하면 환경이 어떤가요? 그리고 아이의 특성상 이 언어 두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질일까? 이거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사연도 그렇고. 저는 이제 러시아어를 24살 때 처음 접했고 그때 처음 배워서 한 10년 이상 살면서 굉장히 말을 잘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어가 그러니까 저는 성인이니까 모국어가 베이스가 돼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런 연구가 더 많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봤을 때 우선은 모국어에서 기본적으로 그럼 언제 시작해도 되나요?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모국어를 가지고 좀 놀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언어를 갖고 놀아야 된다 하는데 그걸로 장난을 칠 수 있고 뭔가 이제 언어 유희가 가능하면 충분히 그 다음은 영어를 해도 된다고 보여지긴 하고 근데 지금도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같은 걸로 영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외국어로서 배운다라기보다는 뭐 어떤 도구를 그냥 배우는 노래를 하고 뭐 챗하고 노래하고 그냥 이런 거 정도는 뭐 나쁘지 않게 가는 것도 다른 방식의 언어들이 있구나 이거는 괜찮은데 집중해서 학원을 막 매일 가서 막 이 문법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미루라. 그게 더 좋겠다.
네, 여기까지 부산 정음언어학습상담센터 이현정 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아니면 부산에서 발달 재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정음언어학습발달센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에 비치된 브로셔에 배뇨부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센터 전용 할인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시간 내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